이 재무 레버리지 요 문제는 사실 제가 지문 강의에서 이야기했듯이 요것만 정리가 됐으면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초록색으로 체크를 해볼까요? 여기에서 일단 요게 확인이 됐어야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게 잡혔어야 됐고, 자산, 부채, 자본인데 평균 총자산, 평균 자기 자본 이건 뭐야? 했을 때 보기 문제 있죠. 보기 문제에서 재무상태표를 보시면은 평균 총자산, 부채, 평균 자기 자본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자산, 자본을 평균 총자산, 평균 자기 자본으로 바꿔가지고 생각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보시면은 이제 요게 이 비율을 요걸 바탕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랑 이게 잡혀 있으면은 사실 전혀 어려울 게 없죠. 자, 자본 대 자산이니까 만약에 여기 써볼까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옆으로 옮겨가지고, 그리고 자산, 자본 이 비율을 봐야 된다는 건데, 자, 부채가 1번 선지부터 볼까요? 부채가 일정할 경우 평균 총 자산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자본도 증가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재무 레버리지는 높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숫자를 대입을 해보면 돼요. 만약에 얘가 100이고 얘가 50이고 얘가 50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50이 증가해가지고 얘가 150이 됐고요. 얘가 100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자본분의 자산 해가지고 원래는 50분의 100이 2였었는데 2에서 몇이 됐을까요? 100, 150이니까 1.5가 됐습니다.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2번 부채가 일정할 경우 평균 자기 자본이 증가하면 재무 레버리지가 높아진다. 부채가 일정할 경우 평균 자기 자본이 증가하면 이 1번이랑 2번이랑 똑같은 말이죠. 얘는 얘가 증가했을 때 당연히 얘가 따라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공식에 따르면은. 그리고 여기서도 이 자본이 증가하면 당연히 자산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채가 일정하다면. 그쵸? 방금 전처럼 똑같이 숫자를 넣어보면은 똑같이 2에서 1.5로 1번, 2번 똑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3번 볼까요? 평균 자기 자본이 일정할 경우입니다. 평균 자기 자본이 일정할 경우 부채가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부채 더하기 자본인데 자본은 일정하고 부채가 증가했어요. 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자산도 늘어나겠죠? 자산이 늘어나고 자본이 제자리예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4번, 5번까지 생각하지 않았었으면은 좋겠지만 4번, 5번까지 봐줍시다. 기왕 하는 거. 4번은 이제 얇게 해볼까요? 얇은 선으로. 평균 자기 자본이 일정할 경우 재무 레버리지가 낮아졌대요. 낮아졌다는 건 뭐예요? 자산이 늘어났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니죠. 자산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쵸? 자본은 일정한데 재무 레버리지가 낮아졌다는 건 자산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자산이 줄어들었다는 말은 뭐예요? 부채도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이 등식이 성립을 하니까요. 그쵸? 재무 레버리지가 낮아졌다면 여기 지울게요. 이제 안 지우고 그냥 읽어볼까요? 여기
검은색으로 읽어볼까요?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 재무 레버리지가 높을 경우 그 기업은 금리 인상에 따른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재무 레버리지가 높을 경우에 어렵대요. 근데 얘는 뭐예요? 재무 레버리지가 낮아졌는데 왜 어려울까요? 틀린 말이죠. 5번 평균 총 자산이 일정할 경우, 얘도 이렇게 지워야, 그렇지. 자산이 일정할 경우 평균 자기 자본이 증가하면 재무 레버리지가 높아질까요? 뭐 부채는 낮아지겠지만 어쨌든 간에 얘는 그대로고 얘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재무 레버리지는 낮아지겠죠. 그래서 틀린 말. 요것을 머리로 생각해서 왔다 갔다 해주는 거를 계산을 해줬어야 시간 안에 풀 수 있게 되는 문제인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